야, 미경아 이번 판 끝나고 가려나 봐. 에이, 좀 더 해. 오늘 운 좋은 거 보니까 한몫 단단히 챙기겠던데. 아직 초저녁이잖아. 여기서 나가면 뭐 할 건데? 집에 가서 텔레비전 보겠지. 그럼 한 판만 더 하고 간다. 미경은 주변에서 웃으며 떠드는 소리에 슬며시 미소를 지으며 카드를 쥐었다. 화투판을 둘러싼 담배 연기와 소주병들이 가득한 방은 어수선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꼈다. 미경 씨, 이번엔 좀 과감하게 걸어보지 그래? 뭔가 딱 이길 것 같은 느낌 드는데. 그래. 근데 이러다 다 잃으면 어쩌지? 에이, 그런 소리 말고 믿어봐. 이길 땐 팍팍 가야 돈도 팍팍 걸지. 미경은 한동안 주춤거리다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다. 평소라면 절대 이런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만큼은 스스로가 달라 보였다. 좋아. 해보자고. 그녀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자, 이제 판을 엎어볼까? 딜러 역할을 하던 사람이 화투를 나누며 분위기를 부추겼다. 미경의 손은 살짝 떨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설렘이 차올랐다. 미경은 그날의 선택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바꿔놓을지 상상도 못했다. 그녀에게 화투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다. 생활비를 벌 수 있다는 자그마한 성취감은 곧 통제 불가능한 욕망으로 변질되었다. 처음에는 친구의 권유로 시작한 것이었다. 가벼운 재미라는 명목으로 그녀는 카드를 쥐었고 손에 남은 작은 돈을 보며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았다. 작은 승리로부터 더 큰 승리를 갈망하기 시작한 미경은 점점 더 위험한 길로 빠져들었다. 이 화투판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누군가의 욕망과 타인의 불행을 이용하려는 노름꾼들이 있었다. 그리고 미경은 그들의 함정에 발을 디딘 셈이었다. 미경이 마지막으로 화투를 뒤집었을 때 방 안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의 카드에 쏠렸다. 와, 이겼네. 미경아, 내가 오늘 주인공이야.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고 미경은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를 올렸다. 나도 이럴 수 있구나. 그러나 그녀의 승리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었다. 이 순간이 그녀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시작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미경아, 오늘도 그쪽 간대? 아까 그 화투판 말이야. 현우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무심한 듯 물었다. 응, 그냥 잠깐 갔다 올게. 오늘도 몇 판만 하고 들어오려고. 그게 벌써 몇 번째야? 그냥 쉬는 날 집에서 좀 쉬면 안 되냐? 현우 씨, 나도 답답하니까 그래 잠깐 바람 쐬고 올게. 미경은 짧게 답하고 문을 닫았다. 현우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애써 외면했다. 미경은 다시 화투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이미 익숙한 장소가 되었고 사람들도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오셨어요. 미경 씨, 오늘은 큰 판 벌여볼까요? 오늘은 가볍게 하려고요. 어제 꽤 땄거든요. 에이, 땄으면 그 돈으로 더 큰 판을 노려야죠. 이게 바로 기회 아닙니까? 미경은 잠시 고민했지만 주변의 부추김에 흔들렸다. 돈을 딸 때의 희열과 흥분이 머릿속을 지배했고 결국 그녀는 큰 돈을 걸었다. 첫 판에서 미경은 운 좋게 이겼다. 그녀의 앞에는 누적된 돈이 쌓였고 사람들은 그녀를 부러워하며 축하했다. 와, 미경 씨 대박이에요. 오늘 완전 운수대통이네요. 이 정도면 그만할 만도 한데요. 아니야, 한 판만 더. 하지만 한 판이 두 판이 되었고 세 판이 되었다. 어느 순간부터 미경의 카드 운은 점점 나빠졌다. 그녀는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고 잃은 돈을 되찾으려 더 큰 판에 뛰어들었다. 아, 또 졌네. 괜찮아요. 미경 씨, 다음엔 분명히 이길 거예요. 주변의 위로에도 미경의 속은 타들어갔다. 처음에 승리로 느꼈던 자부심은 사라지고 좌절과 분노가 그녀를 잠식했다. 그날 밤 미경은 텅 빈 지갑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돈 다 써버렸냐? 현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조금 잃었어. 하지만 괜찮아 다음에. 다음은 무슨 다음이야? 내가 이러다 우리 집안 거덜내겠어. 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속으로는 자신도 불안했지만 그 불안감을 감추려 화를 냈다.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건데. 나도 생활비 벌려고 한 거야. 그 돈이 생활비야? 다 날리고 뭐가 남았는데?
현우의 한숨은 길고 무거웠다. 미경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화투판에서의 긴장과 좌절, 그리고 남편과의 언쟁이 뒤섞여 머리가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다. 다음엔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미경의 화투판 출입은 점점 잦아졌다. 그녀는 승부의 짜릿함에 중독되었고 처음에 작은 판은 이제 큰 판으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부추겼고 미경은 그 말에 쉽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의 승부는 점점 불리하게 흘러갔다. 화투판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다. 그곳의 노름꾼들은 미경 같은 사람들을 노리고 판을 설계한 프로페셔널들이었다. 미경은 자신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미경 씨, 돈 좀 더 빌려줄 수 있을까요? 화투판에서 만난 지은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또 돈이 모자라. 저번에도 빌려갔잖아. 미안해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오늘만 좀 도와줘요. 미경은 잠시 망설였지만 주머니를 뒤져 몇 장을 건넸다. 그녀 자신도 여유가 없었지만 어느새 이곳의 사람들과 묘한 연대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현우는 식탁 위에 놓인 영수증을 발견했다. 이게 뭐야? 생활비 카드에서 또 돈이 빠져나갔네. 미경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었다. 아, 그거 친구가 급해서 잠깐 빌려준 거야. 곧 돌려줄 거라 했어. 그 친구가 누군데? 매번 돌려준다더니 한 번도 온 적이 없잖아. 현우 씨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난 다 생각이 있어서 한 거야. 현우는 더 묻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엔 분명한 의심이 서려 있었다. 미경은 화투판에서의 손실을 만회하려 더 큰 돈을 걸기 시작했다. 돈이 모자랄 땐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빌렸다. 그녀는 더 이상 돈을 잃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대신 이번만 이기면 끝낸다는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미경 씨, 오늘은 제대로 한번 벌어봐요. 이기면 큰 돈 될 거예요. 그래, 이번엔 꼭 이길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미경은 몇 번의 판에서 전부 패배했다. 돌아오는 길, 그녀는 텅 빈 지갑을 들고 한숨을 내쉬었다. 어느 날 미경은 도박판에 고참격인 남자와 나란히 앉게 되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미경 씨, 여기 사람들이 다 친절한 것 같죠?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함정인 거 알아요? 여기는 다 설계된 판이에요. 당신 돈 털어먹으려고 모인 사람들이지. 미경은 그 말에 어리둥절했다. 설계라니요. 그냥 다들 운으로 하는 거 아니었어요? 운 좋아서 딴 적 몇 번 있었겠지. 근데 판이 커질수록 당신은 계속 잃을 수밖에 없어요. 카드나 패가 이미 짜여진 거라니까. 그는 슬며시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경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현우는 미경의 거짓말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했다. 이젠 생활비도 모자라서 카드까지 긁었어? 도대체 어디다 쓴 거야? 현우 씨,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왜 이렇게 나한테 잔소리야? 내가 알아서 한다고? 집안 다 망가뜨리고 이제 와서 그 소리야? 둘은 처음으로 격렬한 언쟁을 벌였다. 미경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현우를 밀쳤고 현우는 잠시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나 이제 정말 못 참겠어.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현우의 말에 미경은 충격을 받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었다. 미경의 거짓말은 점점 더 늘어났고 그녀와 현우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지고 있었다. 한편 도박판에서의 패배는 그녀의 자존감을 갉아먹었지만 도박에 대한 집착은 여전히 강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부추기거나 이용했으며 미경은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다. 그녀가 도박판의 실체를 알게 되었음에도 이미 멈출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도박판의 설계자들이 그녀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경은 마지막 한 번의 승부를 꿈꾸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미경 씨, 오늘은 여기 오지 마세요. 화투판에서 자주 보던 중년 여성이 미경을 붙잡았다. 왜요? 오늘은 운이 좋을 것 같아서 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당신 생각해서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당신 돈 노리고 있어요. 이젠 진짜 위험해요. 미경은 어이가 없었다. 그럼 당신은 왜 여기 있는 건데요?
나야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으니까. 근데 당신은 아직 살 길이 있을 것 같아서. 여성의 목소리는 씁쓸함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더 말을 하지 않고 미경을 지나쳐갔다. 미경이 집에 돌아왔을 때 현우는 단호한 얼굴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경, 더 이상은 안 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집에 차 앞 딱지가 붙었어. 은행에서 온 통지서도 있어. 생활비 카드도 연체됐고, 이젠 다 끝났어. 미경은 순식간에 얼굴이 하얘졌다. 그거야 금방 해결하면 되잖아. 내가 다음번엔 꼭 딸 거야. 그 돈으로 다 갚으면 돼. 그게 아직도 해결책이라고 생각해? 당신 스스로가 이걸 멈추지 않으면 우린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현우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절망이 묻어 있었다. 그는 미경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다음 날 미경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도박판에 갔다. 그녀는 모은 돈을 전부 가져갔다. 미경 씨, 오늘은 운이 좋으실 거예요.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주변 사람들이 미경을 둘러싸며 분위기를 띄웠다. 처음엔 운이 따르는 듯했다. 작은 판에서 계속 이겼고 잃은 돈의 일부를 만회했다. 하지만 점점 판돈이 커지면서 미경은 모든 돈을 다시 잃었다. 다음 판에 더 걸면 다시 딸 수 있어요? 옆에서 부추기던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경도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아니, 난 그만둘래. 미경이 일어나려 하자 주변 사람들이 눈빛을 교환하며 그녀를 붙잡았다. 여기서 그만두면 안 돼요. 마지막 한 판만 더 해봐요. 싫다고 했잖아. 나 이제 안 할 거야. 미경은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한 남자가 그녀의 가방을 붙잡았다. 돈 갖고 가셔야죠. 그 순간 경찰이 들이닥쳤다. 모두 손들고 움직이지 마. 경찰은 도박판의 사람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놀란 미경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얼어붙었다. 미경 씨, 뒤에서 나 지금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현우를 보았다. 현우 씨,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내가 신고했어. 더 이상 이렇게 살게 둘 순 없으니까. 현우의 말에 미경은 충격을 받았다.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이 이제 자신을 구속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미경은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자신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왜 스스로를 멈출 수 없었는지.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그녀는 속으로 질문했지만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은 미경에게 도박판의 상황과 그녀의 역할에 대해 물었지만 미경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분노와 슬픔을 느꼈다. 미경은 모든 것을 잃은 상태로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현우의 신고로 인해 도박판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갈등과 후회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이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그리고 현우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당신이 날 신고했다고? 미경은 경찰서에서 풀려난 후 현우와 마주 앉아 있었다. 집은 이미 차압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두 사람은 마치 밑바닥에 떨어진 듯한 기분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어쩔 수 없었어. 당신이 멈추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 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멈추지 않을 것 같아서 당신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신고부터 한 거야? 미경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물어봤으면 뭐라고 대답했겠어? 아니라고 했겠지. 그리고 또 갔겠지. 내가 무슨 수로 당신을 말릴 수 있었을까? 현우의 목소리에는 한없는 피로가 배어 있었다. 미경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말이 맞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사건 이후 미경과 현우는 동네에서 입방아의 대상이 되었다. 저 집은 망했대. 남편이 아내 신고해서 경찰 끌고 갔다더라. 그 부인 누름으로 집도 날리고 남편 얼굴에 먹칠했잖아. 이웃들의 수군거림은 미경의 귀에 생생히 들려왔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미경은 속으로 현우를 원망했지만 더 이상 소리내어 말할 기운조차 없었다. 현우는 차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았다. 미경도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동행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걸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경매 후 남는 돈으로 일부 빚을 갚고 재정 상태를 재정비할 수는 있을 겁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지만 미경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미경 씨,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더 이상 빚을 늘리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의 지출 계획을 세워야 해요.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현우가 미경을 바라보았다. 들었지? 이제는 진짜 멈춰야 해. 그날 밤 미경은 텅 빈 집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차압 절차로 인해 많은 물건이 이미 정리된 상태였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미경은 속으로 되뇌었다. 처음에는 생활비를 벌겠다는 작은 목표였지만 그 끝은 참혹했다. 그녀는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의 자신은 더 이상 자신이 아는 모습이 아니었다. 지친 얼굴, 희미한 눈빛, 그리고 후회로 가득 찬 표정.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작은 쪽지를 미경에게 내밀었다. 이건 뭐야? 자원봉사센터 연락처야. 거기서 상담도 해주고 일자리 알선도 해준대. 미경은 현우를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왜 이런 걸 나한테 줘? 이건 당신을 위해서야. 나도. 더는 당신을 끌어내리게 놔둘 수 없어. 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그녀를 향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미경은 자원봉사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제가 상담을 좀 받고 싶은데요. 직원의 친절한 응답이 들려왔다. 센터를 방문한 미경은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처음으로 돌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미경은 작은 도움의 손길을 붙잡으며 다시 한번 삶을 정리할 결심을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미경과 현우는 각자의 방식으로 변화를 모색하며 새로운 길을 찾으려 한다. 도박과 빚으로 인해 흔들린 삶 속에서 미경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다. 현우 또한 그녀를 비난하기보다는 함께 나아갈 방법을 고민하며 둘 사이의 새로운 균형을 찾으려 한다. 여기까지만 하자, 진짜. 미경은 자원봉사센터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누며 스스로 다짐했다.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이 그녀에게는 지옥 같았다.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야 깨달은 것들이 너무 많았다. 미경 씨, 지금까지는 스스로를 많이 탓하셨겠지만 이제는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를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보세요. 상담사의 진심 어린 조언이 미경의 마음에 잔잔한 파장을 일으켰다. 현우는 여전히 고단했다. 그는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텅 빈 집안의 분위기가 자신을 짓눌렀다. 이게 정말 최선인가? 현우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아내를 신고했던 날의 기억이 아직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당신 아직도 센터에 다니는 거야? 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다녀 상담도 받고 소소한 봉사활동도 시작했어. 미경의 말투는 단호했다. 그녀는 현우에게 더 이상 억눌린 목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결정을 지키려는 확신을 담고 있었다. 그럼 됐어. 계속 그렇게 해.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원봉사센터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미경과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미경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다. 나도 한때는 도박에 빠졌었어. 근데 지금은 재활치료를 받고 가족과 다시 살고 있어. 나는 빚 때문에 이혼까지 갔지만 이제는 독립적으로 살고 있어. 그들의 이야기는 미경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자신도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현우, 우리 얘기 좀 할까? 미경은 어느 날 밤 현우에게 말을 걸었다. 무슨 얘긴데? 현우는 미경의 표정을 보며 긴장한 듯 보였다. 나 이제 도박에 다시는 손 안 댈 거야. 그래서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어. 우리 이 집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 미경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현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우리 한 번 더 해보자. 근데 이번엔 너도 진짜 노력해야 해. 현우의 말에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와 미경은 함께 재정 상태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차압 문제를 해결하고 남은 빚을 갚기 위해 두 사람은 소소한 알바까지 시작했다. 내가 신문 배달을 할 줄은 몰랐네. 현우는 웃으며 말했다. 나도 마트에서 포장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줄은 몰랐지.
미경도 웃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의 노력은 천천히 결실을 맺어갔다. 몇 달 뒤 미경은 마트에서 정규직 제안을 받았다. 그녀는 그동안의 노력과 변화를 인정받았다. 축하해. 미경, 현우는 아내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미경은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술잔을 기울였다. 이제 우리 진짜 잘 살아보자. 현우의 말에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어 올렸다. 미경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그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현우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우리 이 길 끝에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같이 걸어보자. 미경의 말에 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당신 정말 다신 안 할 거야? 현우는 미경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응, 정말이야.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미경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지만 현우는 쉽게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도박으로 인해 무너진 신뢰는 간단히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엄마, 정말 또 그런 짓 안 할 거지? 미경의 딸 혜진은 전화를 걸어 어머니에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다. 혜진아, 엄마가 진짜 잘못했어. 이제 다시는 그럴 일 없을 거야. 미경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엄마, 말 믿고 싶어 하지만 나도 이제 엄마한테 실망하고 싶지 않아. 혜진은 전화를 끊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미경은 매일 아침 자원봉사센터에서 시간을 보내며 과거를 반성했다. 그러나 그곳에서조차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저 사람도 도박으로 집안을 망쳤다며. 어느 날 들려온 수군거림에 미경은 발걸음을 멈췄다. 다들 그런 말들 하지 말아요. 같은 센터의 한 봉사자가 말을 걸어왔다. 그 사람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기엔 부족했다. 미경은 여전히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미경은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한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다. 그녀를 도박의 길로 이끌었던 친구 지숙이었다. 미경 언니? 지숙은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지수가 오랜만이다. 미경은 마지못해 인사를 건넸다. 언니 요즘 어때? 혹시 다시 해볼 생각 없어? 이번에는 진짜 안전한 판이야. 지숙의 말에 미경은 흔들리는 마음을 겨우 붙잡았다. 아니, 난 이제 그런 거 안 해. 미경은 단호하게 말하며 발걸음을 돌렸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잠깐의 흔들림이 있었다. 현우는 최근 아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가 정말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어쩐지 미심쩍은 부분도 있었다.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현우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어느 날 현우는 미경의 핸드폰을 우연히 확인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지숙과 나눈 메시지가 있었다. 언니 이번 판은 진짜 안전하다니까. 지숙의 메시지에 미경은 답하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현우의 의심은 커졌다. 이게 뭐야, 미경? 현우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핸드폰을 들이밀며 소리쳤다. 뭐가? 미경은 당황하며 물었다. 지숙이랑 또 연락한 거? 도박 얘기까지? 너 정말 안 할 거라며? 현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나 정말 안 했어. 그냥 연락만 온 거야. 미경도 울먹이며 대꾸했지만 현우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너를 믿을 수가 없어. 현우는 방을 나가며 문을 쾅 닫았다. 미경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었다. 다음 날 그녀는 자원봉사센터 상담사를 찾아갔다. 저 어떻게 하면 남편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상담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솔직히 전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해요. 미경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현우를 마주 앉혔다. 현우, 나 정말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지숙이 연락한 건 맞지만 나한테는 그게 아무 의미도 없어. 현우는 여전히 차가운 시선으로 미경을 바라보았다. 그럼 행동으로 보여줘. 말로만이 아니라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나 진짜 증명해 보일게. 그날 이후 미경은 더욱더 자신을 다잡았다. 그녀는 지숙의 연락을 끊고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나도 너를 믿고 싶다. 미경, 현우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위태로웠지만 조금씩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었다. 미경은 자신의 일상이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다. 자원봉사센터에서의 일도 점차 익숙해졌고 현우와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대화가 단절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다시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미경의 머릿속에는 자꾸만 이런 생각이 맴돌았다. 도박으로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고 싶다는 욕망이 그녀를 옥죄어왔다. 어느 날 미경은 우연히 시장에서 지숙을 다시 마주쳤다. 미경 언니, 이게 얼마만이야? 지숙은 활짝 웃으며 다가왔다. 미경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그래,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잘 지냈지? 그런데 언니, 요즘 좀 힘들다면서? 내가 진짜 좋은 기회를 하나 알려줄게. 지숙은 미경의 팔을 붙잡고 귓속말을 했다. 이번엔 절대 안 져. 나랑 같이 해보자, 언니. 정말 확실해. 지숙의 말은 달콤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미경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난 이제 그런 거 안 해. 하지만 그날 밤 미경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숙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번엔 절대 안 져. 그 말은 마치 주문처럼 그녀를 괴롭혔다. 다음 날 미경은 자신을 다잡기 위해 자원봉사센터로 갔다. 그러나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는 상담사를 찾아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저 또 도박에 대한 유혹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당신의 진정한 변화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당신이 왜 그 길을 떠났는지를 기억하세요.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여느 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그녀의 불안한 모습을 현우는 놓치지 않았다. 무슨 일 있어? 현우가 물었다.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미경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현우는 미경의 눈빛에서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그날 밤 현우는 미경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미경은 지숙의 전화를 받았다. 언니, 나 오늘 진짜 중요한 판 들어가. 언니만 같이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지숙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경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결국 무언가에 홀린 듯 대답했다. 그래, 이번 한 번만. 미경은 그날 밤 몰래 집을 나섰다. 지숙이 알려준 장소는 외곽의 한 폐건물이었고 그곳에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언니 잘 왔어? 지숙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미경은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게임이 시작되자 그녀는 점점 도박의 스릴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기억조차 잊은 듯했다. 그러나 미경의 손에 남은 것은 또다시 패배뿐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다. 왜 또 이런 거야? 미경은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경찰이 들이닥쳤다. 여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도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의 목소리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미경이 경찰서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도대체 왜 또 이런 일을? 그는 고민 끝에 경찰서를 찾아갔다. 미경은 초췌한 얼굴로 현우를 마주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현우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미경은 경찰서에서 풀려난 뒤에도 깊은 죄책감과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다. 현우의 차가운 시선과 무거운 침묵이 그녀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미경은 방 안에서 홀로 앉아 자신의 지난 선택들을 되짚어 보았다. 하지만 반성만으로는 삶이 변하지 않았다. 집안에는 차 앞 경고장이 다시 날아들었고 현우도 더는 그녀를 신뢰하지 못했다. 저녁 식탁에서 현우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미경, 이제 더는 못 참겠다. 미경은 움츠러들며
조심스럽게 대꾸했다.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현우는 고개를 젓고 단호하게 말했다. 말로는 안 돼.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해. 우리 집안이 끝장날 지경이야. 현우는 미경에게 가정법률 상담소를 방문할 것을 제안했다.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해. 나도 더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어. 미경은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결국 현우의 설득에 넘어갔다. 상담소에서 만난 전문가는 그녀에게 중요한 조언을 건넸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면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선 자신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해요. 이 말은 미경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미경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알게 된 유정에게 털어놓았다. 나 정말 모든 걸 망쳤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유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누구나 실수는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만회하느냐야 미경씨.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붙잡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녀의 의지를 시험하듯 지숙이 다시 연락을 해왔다. 언니, 이번엔 진짜 마지막 기회야. 정말 이길 수 있어. 미경은 잠시 흔들렸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고 단호히 말했다. 지수가, 이제 우리 각자 길을 가자.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지숙은 실망한 듯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었지만 미경은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다. 미경은 상담소에서 배운 대로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시작했다. 매일 가계부를 쓰고 현우와의 대화를 늘리며 작은 경제활동으로 생활비를 보탰다. 현우는 그런 미경의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요즘 많이 달라졌네. 계속 이렇게 해봐. 그의 말은 짧았지만 미경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 미경은 이제야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다. 그녀는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삶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나는 다시 시작할 거야.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미경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다시 한번 일어섰다. 미경은 차가운 겨울 바람 속을 걸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녀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도박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찾고 가정의 경제를 다시 안정시키려는 노력도 해왔다. 현우와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비록 예전처럼 따뜻하고 친밀하지는 않지만 이제 그들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점차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미경은 자신에게 물었다. 이전의 실수들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다. 미경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만난 유정에게 자주 연락을 하며 자신을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 날 유정이 미경을 찾아왔다. 미경 씨, 내가 하나 제안할 게 있어요. 무슨 제안? 여기에서 일하지 않겠어요?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건 믿음과 노력이에요. 미경은 유정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직업을 가진다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 다시금 책임감을 불러일으키고 자존감을 회복하게 도와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길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현우는 미경이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불편해했다. 왜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해? 여기가 좋잖아. 집에서 잘 살 수 있을 텐데. 현우, 이제 내가 뭘 해야 할지 알겠어. 다시 일을 하면서 나를 찾고 우리도 함께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미경은 단호히 말했다. 그 순간 현우의 얼굴에 잠시 어둠이 드리웠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좋다면 그렇게 해. 하지만 너 혼자서 다 하지 말고 내가 도와줄게. 미경은 현우의 말에 마음이 놓였다. 비록 예전처럼 한 가족으로서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지 몰라도 이 순간은 다시 희망을 가지게 했다. 어느 날 미경은 지숙을 만났다. 그녀는 이전과는 달리 훨씬 차분해 보였다. 지수가,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난 그 길로 빠졌던 거야. 내가 미안해. 너를 그렇게 끌어들인 게 나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지숙은 진지하게 사과했다. 그랬구나. 나는 내가 다시는 그런 길로 돌아가지 않기를
발에 나도 이제 내 삶을 바로잡을 거야. 미경은 지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 둘 다 이제 새로 시작하자. 그들의 대화는 과거의 실수와 후회를 넘어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미경은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조금씩 더 나아졌고 동료들과도 관계를 쌓아갔다. 그들의 응원은 미경에게 큰 힘이 되었다. 미경 씨 정말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녀는 동료의 말에 힘을 얻어 더 열심히 일할 결심을 했다. 미경이 점차 안정되자 현우와의 관계도 자연스레 회복됐다. 저녁마다 둘은 짧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일과 감정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일이 어땠어? 조금 힘들었지만 나아지고 있어. 잘하고 있어. 미경, 이제 내 걱정은 덜어도 되겠어. 그들은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는 회복되고 있었다. 미경은 이제 그 어떤 도박판에도 다시 발을 들여놓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에게 약속했다. 절대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앞으로 내 삶은 내가 책임질 거야. 미경은 지금까지의 자신과 결별하고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다. 자신의 가정, 자신의 일을, 자신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렇게 미경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고 새로운 날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는 조금씩 희미해지고 밝은 미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